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 2급 시험 2021년 11월 13일에 나온 그 기출문제 풀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KPC 자격센터에서 제공되는 문제들이 이제 주르륵 나오는데, 워낙에 이제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종목을 CAD 실무능력평가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CAT 2급 정기시험 21년 11월 13일 기출문제.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시험이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 두 개를 다 해보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아예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CAT 2급 예제문제 6문항도 반드시 풀어보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나오는 그 CAT 2급 기출문제들이 예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문제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8월 4일 날 올라온 예제문제 6문항과,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10월 28일 제공되는 예제문제 4문항, 그래서 총 10문제죠. 난이도가 좀 상당합니다, 이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고, 지금 11월 13일 날 나온 그 기출문제, 1교시에 나온 기출문제가 이건데, 아까도 안내를 드렸지만 그 8월 5일 제공된 예제문제 6문제 중에서 4번 문제를 열어보면은 이건데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이 4번 문제, 예제문제 4번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놨지만 이걸 풀어보신 분들은 이 11월 13일 문제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단한 투상을 해볼 건데, 제가 이제 3D 형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월 13일 날 나온 예제 문제.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형상, 평면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은 이런 이런 형상, 그리고 우측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뭐 안에 있는 숨은 선들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크게 부분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정면도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이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정면도 이 부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메인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한번 또 살펴볼까요? 정면도. 물론 이제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정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야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 원을 어떻게 그리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자, 이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정면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게 되면 딱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평면에서 보게 되면 경사진면에 이제 접하는 부분이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되면서 평면도 부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사각형에 잘린 모서리, 이 부분, 이 사선, 이 부분이 작업이 되어야 이제 정면도의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 삼각형처럼 생긴 이 부분과 우측면도의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삼각형 모서리 부분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부분, 이 사선 부분, 이 부분을 작업을 한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정면에서 이 삼각형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도 또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투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도면층 설정, 문자 설정, 치수 설정, 객체 스냅 설정,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캐드 환경 설정까지 다 확인을 하신 뒤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저는 좀 미리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층이 유형선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갈 건데,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측면도에 108과 106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외곽선을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REC 렉탱글 명령으로 빈 공간을 찍고 치수 D 엔터, 108, 106, 그래서 클릭, 렉탱글로 이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치수를 뽑았을 때 108에 106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렉탱글로 그리면은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 주셔야겠죠. 익스플로드, X 엔터, 개체 선택 엔터 하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의 아웃라인도 주어진 치수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뭐 정해진 값은 없지만 100 정도 띄우신 다음에 131,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높이는 106, 131 클릭하시면 일단 우측면도, 정면도에 외곽선이 그려질 거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측면도 끝에서 이렇게 적당히 띄운 다음에 선 하나를 그리신 다음에 수직으로 올리고 이 끝점에서 각도 45 여유있게 그리셔야겠죠. 이 선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네,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45도까지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그릴 거를 먼저 그려줄 건데, 지금 여기 평면도에 보면 58이라고 이제 치수가 주어져 있는 이 선이, 이 부분이 이렇게 봤더니 바로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가 있어야 30도, 41도, 42도 여기서 나가는 선들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58만큼 띄우고, 여기도 그냥 마찬가지 이렇게 띄워주셔도 됩니다. 동일한 선상이니까.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각도 42도 트림으로 정리. 개인적으로는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그린다면, 여유가 된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각도가 틀어지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끝에서 107도 마찬가지로 정리. 각도가 107도. 예. 그리고 이 원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끝점에서 30도짜리 선, 41도짜리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으로 각도 30도, 그리고 각도 30에 41을 더하니까 71도가 되겠죠. 자,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나 지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메뉴에 원을 클릭하시면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접선 반지름. 반지름이나 지름을 사용하는 이 3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포인트나 3포인트는 정확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점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접선밖에 없겠죠. 그래서 접선을 선택을 하시고, 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접선이 표시가 뜨니까 접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원이 그려집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하고 서클로 원의 중심점에서 반지름 5짜리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표현할 선 2개를 그리시고, 선의 종류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 치수가 주어진 부분, 여기 39라고 되어 있네요. 오프셋으로 39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치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우측면도에서 따서 그려야 되는데, 이 선에서 따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선도 지금 치수가 여기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투상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작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치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또 여기서 미리 이제 가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트림으로 정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릴 수 있겠죠. 이 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부분들을 좀 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면도는 더는 치수가 주어져 있는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니까 아직 이 선은 그릴 수가 없겠죠. 치수가 없기 때문에 우측면도를 작업을 하고 포인트를 따서 그려야 되니까, 보시면 여기 63도라고 되어 있는 선을 그려야겠네요.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각도 마이너스 63, 그래서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각도를 재보면 이게 63이니까 이렇게 63도, 그래서 마이너스 63도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선을 그릴 건데, 이 사선은 117도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지만 이 위치나 이 위치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평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리셔야겠죠. 그러면 평면도를 봤더니 여기에 9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도 오프셋으로 일단 9만큼 맨 아래에 있는 선에서 위로 올리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점이 바로 이 끝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거 말고는 다른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으로 여기 끝점에서 각도 117, 마이너스 117 하면 되겠죠.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자, 이제 이건 지워야겠죠. 그러면 우측면도에 일단 아웃라인이 좀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여기 19라고 되어 있는 부분 58은 작업을 했으니까 이 부분 19 간단하죠. 그냥 오프셋으로 19만큼 맨 끝에서 선을 올린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 이 부분 모양이 나옵니다. 자, 치수가 있는 부분을 그렸다면 반드시 거기서 포인트를 따서 다른 부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끝점에서 이렇게 오는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이 부분, 이 선. 정리하고 선 종류를 숨은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선 종류를 그때그때 지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평면도의 윗부분에 1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치수가 주어져 있는 오프셋으로 19 띄운 다음에 포인트는 보니까 여기밖에 딸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게 이제 이 선이 되겠죠. 매치 프로브로 정리. 이 부분을 그렸더니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생기죠. 그게 바로 어디냐, 여기 이 부분이 됩니다. 이 선 정리하고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와서 포인트 이걸 그렸으니까 여기서도 포인트가 가겠죠.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뒤쪽 이 부분입니다. 정리.
엣지 프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이 끊어져 있네요. 이 작업도 지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고 그래서 숨은 선, 이 선은 가상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중심선도 그려줄까요? 여기 있는 선. 그 전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선 같은 경우는 투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포인트를 여기서 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리. 중심선도 그려줄까요? 이렇게. 자, 숨은 선, 중심선. 그러면 우측면도도 거의 작업이 다 됐습니다. 이 이제 모서리 부분이야 이제 평면도에 있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평면도 부분을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거의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선은 이 사선을 그릴 건데, 이 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투상을 해도 되지만 투상이 좀 잘 안 될 때는 이 선상이죠. 이 선상 거꾸로 가보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 이 선상이니까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지겠죠. 정리하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사선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리려는 거는 이제 이 선인데, 이 선은 지금 이 포인트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내려와서 그려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포인트를 딴 지점에서 안쪽에 있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사선까지 작업을 해야 이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해서 이 삼각형과 삼각형 부분까지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선을 하나 올리고 반대로 거꾸로 갔을 때 이 포인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작업이 되겠죠. 트림으로 정리. 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사각형에 잘린 모서리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끝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 부분에 끝점을 찍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죠.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9라는 숫자를 제외한 10의 15가 이 못따기 모서리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된 거니까 CHA 챔퍼 거리 D 10 엔터 15 엔터. 선과 선을 클릭하면, 저는 지금 모서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모서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그려줄까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이 원이 붙어 있는 이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여유 있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4분점입니다. 4분점. 틀어지지 않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원을 그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꾸고 원을 일단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X라인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빠져나가서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자, 원에서 나온 선 3개와 이 사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에서 다시 무한선 수직으로 선 3개, 그리고 이 선 3개와 45도 선 교차되는 데서 수평으로 선 3개. 자, 그러면 선 3개 3개가 교차되는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죠. 엘립스 2L 한쪽 끝점, 반대쪽 끝점 잘 찍으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 교차점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이렇게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정리하셔야겠죠. 이 선까지 지워졌다. 도면층을 다시 외형선으로 바꾸고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그대로 올려서 타원의 4분점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있던 선을 이제 지우고 하셔도 좋고 정리로 하셔도 좋고 여기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이거는 감점입니다. 안 됩니다. 확대를 엄청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투상을 했을 때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에 접하는 점으로 마감을 해 주셔야겠죠. 자,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그냥은 4분점이 안 뜨니까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 접점. 그래서 접점이 떴을 때 클릭. 다시 또 라인 끝점 컨트롤 우클릭 접점 클릭.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선 종류도 잘 지정을 해야겠죠. 선을 어디서 끊어줘야 되냐? 여기 4분점에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타원 선택, 이 4분점 클릭. 그래서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타원의 아랫부분과 이 사선 그리고 이 선에 적용을 시키고 외형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바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외형선 이렇게.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숨은 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잘린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이 사선을 그려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단방향 무한선 레이도 한번 써볼게요. 끝점, 끝점.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 정리. 그리고 다시 단방향 무한선 레이, 끝점, 끝점, 교차점, 교차점. 라인으로 교차점, 교차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대부분의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랜슨 명령을 사용을 해서 조금씩 늘려주겠습니다. 중심선을. 자, 한번 볼까요? 예, 정면도 확대해서 혹시라도 그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평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오버킬. 혹시 겹쳐있는 객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연계.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작업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면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검도를 하셔야 되니까, 검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모범 답안이 있을 겁니다. 모범 답안. 안내드리는 그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범 답안, 그 다운로드 받은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꾸시고 한번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일치하고 일치하고. 네, 이렇게 이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이제 치수로 바꾸시고 주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선형부터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19, 19, 58. 잘 찍어야겠네요. 일단 10. 치수 문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갈 때는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하고 이 그립을 클릭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시면 그러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15, 그리고 9.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은 그 외형선이나 다른 그 밖의 기타 선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 39, 131, 108, 106. 각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17, 63도, 30도, 41도, 42도, 107도. 오, 각도가 많네.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 가상선이 살짝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떨어져 주는 게 바람직하니까 감점은 안 되겠지만 미세하게 아주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 13일 나온 CAT급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었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